이분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행정학 박사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행정학 박사인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 아니 행정을 아까 위험하다면서 본인은 더한 얘기하고 아니 있어 지금.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예를 들면은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거 검토해 볼게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래 한번 검토해봐 이랬어요. 많은 논란이 일어나니까 대통령께서 자 이거 사회 공론화 과정 거쳐. 그랬더니 아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하겠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처리할 수 있냐고요. 행정학 박사가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표절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분이 뭐 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학교의 교수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 뭐 진보 보수 정권 할 거 없이 뭐 좀 약간 중립적인 이 행정적인 부분에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역량이 있겠죠. 있겠는데 그 학회에서는 좀 역량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회장 학회장도 근데 하고 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그 과거가 어쨌든 뭐 임다청문회가 어쨌든 다 떠나가지고 지금 감당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야구로 치면은 투수가 한 계속 난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이 빠져 있어가지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3부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우리나라 최고의 시사 정치 토크 탑 오브 탑. 네, 저의 정치쇼 시그니처 코너가 아니라 모든 시사 라디오를 그냥 이 코너가 최고다 올렸어 제가 격상시켰어 내 맘대로. 아니 제가 저번 주에 페북 올렸는데 아주 정말 폭발적인 그죠? 반응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 다른 라디오들 이렇게 봐도 이만한 코너가 없어. 이거 이름에 뭐 짤 수가 없어 이건. 탑 오브 탑.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테디님께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아 저한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도 타짜 시간에 돌아왔어요. 새해 복 모셨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할 정치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거 우리 오늘 저 첫 번째 다뤄볼 얘기가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리고 뉴스 언더 볼라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안 한다는 얘기죠? 박순애 장관 얘기는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 근데 많은 국민들이 원치 않잖아. 이제 슬슬 물리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게 우리가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니죠.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 지점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흔히 이제 여권을 대통령실, 내각, 여당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대 축이 다 안 좋아요. 네. 지금 뭐 한 군데가 안 좋으면 두 군데가 받쳐주고 두 군데가 안 좋으면 한 군데라도 받쳐줘야지 숨을 돌릴 텐데 다 안 좋고 그나마 내각이 그래도 큰 뭐 이렇게 다른 없는 편이었는데 박순애 장관이 이제 뻥 터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은 족보가 있는 논쟁이긴 해요. 이야기를 자세히 이제 따져보면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족보가 있는 논쟁인데 최악의 시점에서 최악의 메신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던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거보다도 과거에는 야 이렇고 저렇고 하잖아 이게 뭐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듣기 싫어. 네가 하는 거 듣기 싫어.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럼 최악의 시기와 최악의 메신저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최악의 시기 대통령 지지율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중에 지금 제일 메신저 파워가 떨어지는 사람이 박순애 장관 아닙니까? 아무래도 네. 너무 폄훼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상대평가인 거니까요. 덜 폄훼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근데 이게 왜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앞서 윤태곤 실장 얘기한 이게 족보가 있는 논쟁이라는 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이거 뭐 올해 이 얘기를 해오긴 했잖아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제가 알기로 매 정권마다 나왔죠. 뭐 한 번씩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논의해볼 만한 얘기는 맞는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박순애 장관이 장관 임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본인이 교육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툭 던졌을까? 요 앞전에 우리 진행하시는 거 좀 들었는데요. 그 음악 스투핏 미스테이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안 돼. 그 얘기하면 안 돼. 위험해. 어리석은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위험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돼. 그만 분 자체가 스투핏한 것 그만.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개인 우리 의견으로 윤태곤 정리합니다. 실장이 이게 족보가 있는 논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데이터나 문제점이나 찬반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렇죠. 얘기했었어요. 그럼 과거에 찬반 논쟁, 뭐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발표를 해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세죠. 근데 이거는 그냥 툭 던져버리니까 사회적인 혼란, 갈등만 생기고 정부의 신뢰는 떨어지는 거를 초래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저는 아예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인 거예요. 지금 이 한마디 때문에. 예. 저는 인사청문회를 안 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 했으면 이거 안 해요, 그럼? 아니 일단 검증이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교육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자질과 능력과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거를 검증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고 이분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행정학 박사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행정학 박사인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 아니 행정을 위험하다면서 본인은 더한 얘기하고 아니 있어 지금.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예를 들면은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거 검토해 볼게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래 한번 검토해봐 이랬어요. 많은 논란이 일어나니까 대통령께서 자 이거 사회 공론화 과정 거쳐 그랬더니 아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하겠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처리할 수 있냐고요. 행정학 박사가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표절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분이 뭐 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학교의 교수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 뭐 진보 보수 정권 할 거 없이 뭐 좀 약간 중립적인 이 행정적인 부분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역량이 있겠죠. 있겠는데 그 학회에서는 좀 역량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회장 학회장도 근데 하고 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그 과거가 어쨌든 뭐 인사청문회가 어쨌든 다 떠나가지고 지금 감당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야구로 치면은 투수가 한 계속 난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무슨 공을 던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상황이고 이게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박 폼을? 장관이 네. 자 그러면 윤태곤 씨가 그 얘기는 지금 내려야 돼요, 장관? 저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물러나야죠. 내리는 것보다. 본인이 한 달도 감당이 안 안 되는 상황인 거. 그러니까 이 제가 이분의 뭐 도덕성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현 상황에서의 좀 객관적 진단을 하자면은 감당이 안 되면은 뭐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오, 그래요? 근데 역량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뭐 공적인 역량을 뭘 보여줬는지는 저는 잘 확인이 아니 뭐 안 진단 돼요. 뭐 이런 거 좀 했다. 근데 뭐 음주운전 빼는 역량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죠. 자, 왜 이렇게 그런 화가 거- 났어요? 그런 거 강의하셔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저 그 김상회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 이제 소속이잖아요. 네. 대선 지방선거 이후로 저 호재를 만났어 지금. 아까 윤태곤 실장이 당정대가 아이. 다 어렵다는데 지금 오늘 아이템이 정 그다음 또 어디야 이제 당 대 지금 다 할 거거든 지금. 저 그렇게 품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저 이렇게 잘 그 행정이 잘 돼서 국민이 복된 삶을 살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저 윤태곤 실장은 지금 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부 장관 취임 한 달도 안 됐는데 두 분 동의하세요? 그것만 듣고 다음 주제. 아니 원래 임명돼서는 안 될 뿐이었죠. 그러니까 빼고 안 빼고가 아니라 과연 대통령께서 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스스로 그만두셔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 얘기는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으로 갑니다. 여긴 더해 당 정은 차라리 낫다. 예? 여긴 더해. 왜냐면 장관은 그냥 바꾸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바꿀 수도 없어. 지들 스스로 4년 동안. 자진 사퇴하잖아요. 예, 이거 결국 비대위 가기로 된 거잖아요. 윤 실장 지금 이 타이밍에 비대위로 간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저도 여기서도 이게 뭐 앞에 이준석이 어쨌고 저쨌고를 다 떠나서 지금 이건 감당이 안 된다. 지금 이건이라는 건 누가? 지금 이 당이 현 지도 그러니까 권성동 권한대행에 뭐 조수진 배현진 뭐 이런 배현진 맞나? 뭐 이렇게 이제 뭐 김용태 뭐 이런 이 지도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 이제 뭐 이준석 대표 뭐 윤리위 이건 이제 옛날 얘기고 흘러간 그러니까 얘기고. 그거 다 떠나서 예. 그냥 이 자체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구나. 근데 이 자체로 안 되게 만든 그러니까 건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예요. 평가하고 거기서 이제 그럼 새로운 것을 어떤 컨셉으로 갈까에 대해 가지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걸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쟁할 수 있잖아요. 자꾸 야구 이야기하면 야 여기서 왼손 투수로 교체해야 돼. 뭐 아니면 오른손 투수로 교체해야 돼.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교체해야 된다는 거는 뭐 에브리바디. 지금은 어쨌든 지도부 해체하고 새로 짜는 게 맞는 수순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네. 그건 맞지가 않죠. 안 돼요? 아, 그럼요.
이렇게 억지로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당원 당규 고치겠다고 하면서 지도를 바꾸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 비대위는 왜 가요? 당이 비상 상황이고 어려우니까 비대위 가서 당을 수습하자라는 게 비대위가 원래 가는 목적 아니에요. 근데 윤태곤 실장은 지금 비상에 맞다는 거잖아. 비상 상황을 만들었죠.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 사기를 했으니까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감옥 가기 위해서 나는 도둑질을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우가 바뀌었어. 감옥 가기 위해 도둑질하면 네. 감옥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죠.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맞냐고. 사람의 의도를 떠나가 그러면은 그럼 뭐 고문을 합니까? 감옥을 안 보내고? 아니 근데 감옥을 보내고. 그게 문제는 맞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소급 적용이야. 기존에 있는 룰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룰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룰에 없는 상황을 발생시켜 놓고 룰을 바꿔가지고 상황을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기본 안정성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비대위원장을 뽑는 절차에 지금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모든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당원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하겠다. 이거 소급 적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인설관처럼 어떤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근간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잘못하면 독재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 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럴 거를 그러면 이준석 왜 끌어내렸냐. 이준석이 당대표하고 있으면은 이 상황보다 그러면 낫겠어요? 아니면은 나쁘겠어요? 제가 볼 땐 절대적으로 이 상황보단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쁜 상황을 스스로 만들면서 이걸 해결도 못하면서 뭐 비대위를 가야 된다? 비대위를 가면 이 상황이 해결이 되나요? 저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 아니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핀트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 지금 다 이게 나갔으니까 자진 사퇴했으니까 정미경, 김용태 맞나? 그 두 사람만 남아가지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이 아마도 선임자죠. 권한 대행을 하고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네. 임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최고위원을 뽑아가지고 넣는 게 그게 해결이 되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원 이거는. 당규에 맞는 그 당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잖아요. 지금 장 소장의 그러니까 저는- 얘기는 비상 상황을 일부러 만든 거다라는 거고. 그치 비대위 가기 위해서. 윤태곤 실장은 일부러 만들었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건 비상은 그렇죠. 맞으니까 비대위 해야 된다. 근데 이 그거에 얘기구나.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우리가 엄중하게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엄청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만약에 여기에서 이 비대위를 해가지고 뭐 장제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렇게 빌드업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더 한 번 더 뭐 더 내려갈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내려가고 더 뭐 말도 안 되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별개로 그게 이 과정이 프로세스가 잘못됐으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 근데 이 상황에 왜 일어났는지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그렇죠. 상황의 따질 목적이 필요가 뭐냐. 자, 그거 이 제가 상황의 목적이 이준석 쳐내기라면 잠깐 네. 요거 질문이거든요. 그거를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네. 5455님께서 이게 진짜 비상이라서 비대위에 가려는 거예요? 아니면 준수턴 못 오게 하려고 비대위에 가는 거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질문이 진짜 저는 맞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의 모든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딜 향해요? 그거는 이준석 쳐내기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쳐내? 예? 왜 쳐내? 그러니까 이준석을 왜 쳐내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기들도 몰라. 자기들이 권력을 좀 뭐 이렇게 자기들 권력이 조금 침해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럼 이거 완전 친위 쿠데타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이게 정치가 완전 실종된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를 복원하면 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지금이라도 이준석을 만나는 거지. 만나서 이 상황 심각하잖아. 같이 해결해야지. 아니, 그러려면 이러지 않았지. 아 그렇죠.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정치를 복원해야지. 그런 다음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인은 당원권이 정지돼 있으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을 좀 그 선출을 해서 이 상황을 관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저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준석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이준석의 변수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야. 지금 이준석의 변수를 보고 이걸 같이 극복하려고 하는 정치 복원이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건 진짜 교과서 원론적 진짜 이상향 그런 거 항상 같고. 어려울 땐 교과서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그러라고 그럼 하는 좀 거죠. 그럼 장 소장님 그럼 현실적 해결책을 내봐요.
현실적인 해결책은 그냥 없어. 당원 당규대로 해라. 무리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대위 가는 건 저는 아직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왜 비대위를 가느냐? 저는 결국에는 경찰 수사에서 이준석을 기소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기소가 안 되면 6개월 후에 이준석이 다시 되돌아오네. 당대표 다시 되네. 그다음에 또 당대표 출마할 수 있네. 우리가 당권을 못 잡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목숨을 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여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지금도 지금 이 문제가 이준석 때문에 발생했느냐. 이준석도 한 부분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이 일이 잘하고 대통령이 일이 잘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준석 그래 이준석도 있었지 뭐 하는지 관심도 없어가 될 건데 그게 자꾸 못하니까 야 니들이 이준석 내보내고 이준석보다 잘해? 라고 해서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소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근데 그걸 이준석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리고 그건 뭐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것 같고 저도 이제 김상일 선배 말씀하신 데는 그렇게 되면은 참 모양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고 근데 그것보다 저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게 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 2명의 이제 최고위원만 있고 그럼 나머지를 이렇게 보궐로 뽑아 그것보다 차라리 이준석하고 인원해가지고 비대위원장 하는 게 가능한 거 아닌가? 근데 일단은 우리가 당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알았어요.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못하니까 비대위로 가야 돼요라고 했는데 완전히 사퇴한 사람들 기능이 상실된 최고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위원회 열자고 의결을 해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상식적이지 벌여요? 않을 뿐만 아니라 저 20년 정치권에 있으면서 처음 봤어요.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말이야. 누구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사실은 최고위원. 정치적인 선언을 하면 그걸로 딱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만둘 거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뭐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처리가 안 됐다 가지고 최고에 나와서 의결을 한다. 배현진, 나 윤영석 이런 거 최고 처음 봤어 진짜. 배현진 최고랑 유영석 최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옛날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해서 민주당이 원래 비대위 전문이잖아요. 저도 막 기사 쓸 때 옛날에 보면 국민들은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뭐 중앙위에서 뭐 이게 뭐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지난번하고 다른데 당원 당규의 몇 조에 의하면 이런 방법도 있대더라.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도부인데 우리 지도부가 지금 지탱이 안 되니까 우리 다 사퇴하고 새 걸로 넘어가자. 이거는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은 정치적 판단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뭐 사표를 먼저 냈니 나중에 냈니. 예를 들어 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다음으로 넘기고 우리는 물러나겠다라고 하면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별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처리 못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사람들이 이건 비상 상황이야라고 하는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국민 지지가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지지율이 엄청나게 하락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국민 지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국민 지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납득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들의 이해관계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꼼수가 꼼수를 낳고 뭐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는 건데 국민들은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의도가 뭐였던 간에 이준석 쫓아냈으니까 이제 윤핵관이 다음에 튼 거 아니에요? 틀었다고? 텄다고?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저 뭐 정치 아니, 저보다 더 오래 보셨지만은 아니, 근데 잠깐만. 결국은 중기적 장기적으로 민심하고 여론을 이길 수 있는 건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이 사람들 그거 생각 안 당장은 해요. 이길 수 아니 생각하고 말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가 중요해요. 현실이 그렇게 가는 건데. 아니 난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것까지 지금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당권을 잡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성공이라고 본인들 생각을 안 해. 목적 달성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나도 이제 동감을 하는 건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2024년 총선 때 국민의힘 지지율 폭락하고 막 총선 100석도 못 얻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장제원 같은 사람 무릎 꿇고 저 백의종군할게요. 저 출마할게요.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는 같아요. 그런데 단기간 내년까지는
윤핵관들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할 것이다. 윤석열 시장은 당권 못 잡을 거다는 거구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어. 뭐 무슨 뭐 자본 안철수하고 뭐 이제 저기를 한다.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안철수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돼. 그럼 그때부터 장제원 뭐 예컨대 전 장제원 이분이 그렇게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계속 갈 거냐? 그리고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옆에 계속 뒀을 때 분위기도 좋고 인기도 좋아지면 계속 가는 건데 이런 식까지 떨어지는데도 계속 갈수 저는 그건 그냥 이게 1+1은 2다. 뭐 이 차원의 문제라고. 0% 보는 거죠. 1% 자, 되더라도 1분 남았는데 되잖아요. 윤태곤 시장한테 요거 여쭤볼게요. 일단 어찌 됐건 비대위 가게 됐어 지금. 네. 비대위원장 누가 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어. 이게 항상 장단점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시간을 몇 달 할 건지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맞는 거 아닐까요? 시간은 언제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 투수냐 오른손 투수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오래 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저 당하고 지금 전까지 했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10시 5분에는 대통령실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뭐 여권 지지자들이 이 방송 들으시다가 속에서 열불에 나겠다. 여권 당 정대 안 좋은 얘기 다 하니까. 반성해요, 반성. 잘해야지. 잠시 쉬었다 돌아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하고 같이 하고 계시고요. 여도 타짜. 네.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토크쇼. 네. 이건 뭐 이게 새로 프로를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도 타짜고 가지고. 정PD 우리 한번 해볼까 이거? 독립된 프로로? 네. 되도 않는 소리 한다고 지금 밖에서 저를 웃었습니다. 저보고. 뒷골이 싸늘합니다. 이 최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방송도 이거 비슷한 거 하나 있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 이 여도 타짜한테. 네. 왜냐면 그 또 비슷한 프로 그만해, 이제. 제가 빠진 이후로 힘이 약해졌어. 뭐 그런 겁니다. 훨씬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가는 저기 출연한 네, 딴 저 방송사. 장성철 교수 마이크 꺼주세요. 지금. 너무하네 진짜. 여도 타짜, 김 타짜, 윤 타짜, 장 타짜 세 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조회수가 2배로 자, 2부에 어디가 본가인 것인가? 마이크 끄고 싶습니까? 저기 지금 우리가 정했어요. 네. 당했어요. 이제 당정보다 제일 높은 데 있는 대할 차례입니다. 근데 한숨만 나오네. 이 관저랑 요거부터 해볼까? 관저공사 이거는 장 교수.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죠. 아니 뭐 근데 그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 문제를 키웠다라는 생각이 이거 들어요.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왜냐면 뭐 대단한 그러니까 공사도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 공사니까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건가? 전형적인 그 논리가 뭐냐면 우리 보수파 쪽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탁현민 비서관이 자기 지인 업체들을 통해서 홍보 대행을 하고 청와대 행사들을 막 했었잖아요. 그 이슈 있었다. 맞아.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본인이. 우리가 나는 아니고. 안 했어요. 그럼 그게 잘못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그건 뭐 별로 한두 그렇게 건이 봤었어요. 아니었고 지금처럼 예를 들면 영세한 업체고 실적이 없는 업체가 탁현민이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 행사를 했다. 그러한 네임 브랜드 가지고 다른 행사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것 잘못됐다. 라고 계속 우리가 비판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어제 이제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입찰하면서 결정 때까지 딱 3시간 안에 이것이 끝났거든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2번의 여러 가지 내부 인테리어를 했다. 행사 인테리어를 했다는 거잖아요. 후원을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의 이제 관저 사무실 집무실 말고 관제 리모델링 개인 사적인 공간인 거니까 이걸 뭐 공개 입찰할 것도 아니고 수익이야 할 수도 있지 이런 부분하고 그럼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하면은 아니 들어보세요 장성희 소장님 말씀 이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 더 본질적인 문제는요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뉴스가 일과 이런 거가 중심이 되면은 이런 건 되게 후순위로 뉴스의 비중이 약해져요. 근데 자꾸 그게 이제 중심에 못 서니까 봐
이것도 이러네, 저것도 이러네, 저것도 이러네라는 식으로 계속 꼬투리가 잡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비서실이라든지 대변인은 좀 뭘 감당을 잘 못하는 모습. 사실 이런 거는 비서실장이나 대변인은 애초에 몰랐을 거예요. 총무비서관이라든지 부속실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일이 발생하면은 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대변인한테도 알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두 가지 지점,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이 중심에 있지 못하다는 거, 두 번째는 그 대응이 제대로 못 돌아간다는 거. 저는 이걸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윤 실장 말씀이 되게 맞는 게 본질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능력이 없는 모습, 무능한 모습, 그리고 성과가 없는 모습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일이 터질 때에 그 하나하나의 사안의 문제 자체의 심각성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 이미지, 그리고 뭐 하태경 의원이 뭐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검은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 하나 이슈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누적시키는 그런 이미지, 느낌 이런 걸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는 완전히 딱 끊어내 가지고 아예 근처도 안 가게 하는 게 지금 맞아요. 근데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구할 때 보면 에러를 하나 나왔어요. 어. 근데 투수가 확 삼진 잡아버리고 그럼 그 흐름이 끊기잖아. 에러 나오니까 불안해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포볼 나오고 폭투 나오고 약간 지금 그런 흐름인 거예요. 에러는 항상 나올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 끊느냐 못 끊어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큰 틀에서 보지 않는다, 에러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두 분에게 전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작은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큰 집권의 명분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그 얘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오늘 좀 오늘 좀 극도로 좀 흥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력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나 빼 그럼. 저기 나 안 나올래. 저기 이거 네. 이거 뭐 건증법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문제죠. 하나하나씩 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쌓여가고 근데 있다. 앞서 제가 뉴스도 블럭할 때 제가 개인 사견님은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다행 아닌가? 건진법사는? 네, 네.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일 다 벌어지고 진짜 이권 제가 개입하고 막 어제요. 공적 개입에 터졌으면 난리 나는 이 거잖아. 기사를 보다가 아닌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웃기다는 기사를 하나 파생 기사를 본 게 그래 뭐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빨리 터진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대기업들한테 조심하라라고 연락을 했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우리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관련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뭐 어떻게 쳐내든지 뭐 수사를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주위 사람들한테 야, 쟤 조심해.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서 조사한다는 거 아니야?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안 했다고 하긴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 저기 진행자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게 예방 주사가 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그냥 그 자극? 자체가 심각한다기보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눈에 쏙쏙 자극적이야. 들어와. 기회도 쏙쏙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낫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터질 얘기가 정도로 아예 있는 안 나오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권지민 그게 법사를 누구 메신저를 보내서 당신 말이야 제발 좀 어디 가가지고 좀 해외로 여행 한 10년 5년 10년 필요 없구나 한 5년 나갔다 오든지 좀 해주시오. 이게 난 거예요. 한마디로 권진한테?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아예 이게 이슈가 안 되고 말이 안 나오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이제 순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뭐 친인척뿐만 아니라 지인에 대한 이른바 관리라는 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없앤 대신에 잘 해야지. 근데 없으니까 더 문제다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대 얘기 하나 더 합니다. 지금 대통령 휴가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휴가가 언제 이번 주말까지인가요? 또 이번 주는 쭉. 그 월요일날 출근이에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날에 어떤 메시지 낼까요?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나? 윤 실장? 아니 근데 오랜만에 오는데 도어 스태핑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근데 일단 뭐 안 다른 한다고-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안 한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했는데 휴가 가기 전에 이제 도어 스태핑 안 한다고. 아니 그리고 그래요? 또 네. 아니 이럴 수는 있겠죠. 도어 스태핑이 아니라 다른 형식이더라도 뭐 대변인 발언. 뭐 대회 통해서건 뭐 회의석상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건 뭔가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냥 조용히 안 그냥 나오면 안 되는 와서 상황이잖아요. 일하고 있는 뭐 이상하지 않나? 어떤 유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여? 윤 실장은? 글쎄요. 고개 숙이는 게 첫 번째 아닐까요? 청와대 인적 제시는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대통령이 거기에서 뭐 비서실장은 내일 가겠습니다 이런 말은 굳이 안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뭐 우려와 걱정을 통감한다. 다 부족했다. 정말 바뀌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여름에 기자 여러분 더운데 괜찮아? 뭐 어디 보양식은 먹었어? 이러면은 안 되겠죠. 우리 김 타짜는요? 이게 휴지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대나무로 하면은 이제 마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마디가 이렇게 탄탄한 마디가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우후죽순처럼 쭉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자 변화의 시작 이런 느낌을 줘야 돼 메시지가. 자 이제 변화가 시작돼. 아니면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겠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 지지율에 일희일비 안 해 이 말처럼 국민은 난 신경 쓰지 않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을 보세요. 국정 지지율 부정이 68%예요. 그러면 사실상의 탄핵이에요. 이거. 심리적 탄핵. 심리적? 심리적 탄핵이라고요. 왜? 3분의 2면은 탄핵이에요. 요건상. 그래서 심리적으로. 응?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는 느낌을 확 줄 수 있는 메시지 이게 필요하다. 우리 장 타짜는? 그러니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각을 좀 바꾸겠다, 대통령실을 바꾸겠다 그러한 이미지와 인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바뀌겠습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바뀌겠다. 네, 대통령과 지도자는 항상 얘기를 하죠. 세상을 바꾸겠다, 사람 바꾸겠다, 제도 정책 바꾸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 지지율 떨어지는 건 당의 혼란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저는 기인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두 사람 바꾸는 것으로 수습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휴가 다녀오시게 되면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 최소한 그런 얘기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 오늘 여의도 타짜 원고를 보면서 제일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요거. 네. 우리 윤 타짜가 네. 우리 SM한테 사전 취재 때 윤 대통령하고 이 대통령실 상황을 윤 타짜가 가장 애정하는 팀인 롯데 자이언츠에 비유했다는데 나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했거든. 아침 내내. 우리가 보면 네.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쭉 들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한 6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지방선거하고 한 일주일 좋다가 그때부터 싹 빠지기 시작했어. 7월 달 초부터 이야기했던 게 이 한 달 동안 재정비를 하고 쇄신하고 바로 잡아고 아직은 그렇게 늦지 않았다. 6월 말쯤에 한 이야기예요. 아직은 그렇게 안 늦었다. 7월에 해가지고 광복절 대통령 취임 100일 때는 이렇게 쫙 궤도에 올라서야 된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7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7월 최악이었죠. 예, 우리 롯데 자이언츠를 보면 항상 그러거든요. 야, 이번 달은 아직 늦지 않았어. 이번 달부터 정신 차리고 5할 승부하면 돼. 네. 그러면 꼭 그 다음 달 되면 이제부터는 6할만 하면은 돼. 점점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9월 되면 그리고 점점 더 전승해야 돼. 힘들어지는 거죠. 그 시간의 흐름을 타지를 못하면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취지구나. 그렇죠. 자, 7월에 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이제는 보십시오. 광복절날 새 분위기로 가기는 어렵고 광복절날 최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 바뀌겠습니다.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광복절부터 국민들이 이제 잘하네라고 하기에는 너무 촉박하잖아요. 이제 2주 남았나? 근데 광복절보다 더 좋은 기회가 휴가다운 메시지라니까요. 8월 7일부터 해가지고 광복절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끊어주잖아요. 흐름을 끊어줬을 때에 내는 메시지가 가장 파괴적이지 광복절은 쭉 일과가 진행되는 가운데 큰 행사일 뿐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정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야당으로 갈게요.
야당. 민주당 지난번 컷오프 통과 나 이거 다 적어놨지롱 우리가. 컷오프 통과 누가 할까 이재명 의원 빼놓고 이 세 분의 타짜 맞나? 자 일단 김타짜 박주민 강병원 2패. 윤타짜 박주민 강병원 역시 2패. 내가 그랬었나? 장타짜 내가 그랬었나 나왔어. 장타짜 서른 박용진 1승. 66%의 확률 제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이거 저는 할 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박주민 강병원은 제가 이제 공학적으로 그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는 나름대로 반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이거 이렇게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반전이 생겼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는 그럼. 전대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어떤 반전? 박용진, 강훈식이 올라온 거.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그 상황을 그렇게 예측한 이유는 70%는 그 오프라인 투표예요. 30%는 이제 여론조사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30%의 강한 사람이 박주민, 박용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70%에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은 70%에서도 이재명 쪽에서 좀 밀어주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학적으로 볼 때 저는 30%의 득을 봐서 될 사람이 박주민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70% 오프라인 선거에서 득을 볼 사람은 강병원이라고 본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근데 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70%가 강병원으로 안 가고 박용진, 네, 강훈식으로 자리에 가고 강훈식. 그렇죠. 이게 그래서 뻔한 선거가 아닌 게 좀 된 그럼 거예요. 이게 민주당한테 더 좋은 거라고. 아니 그 얘기를 그렇죠. 왜냐하면 진작했어야지. 전당대회가 조금 더 반전이 있고 재밌어졌고 그다음에 관심이 가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어대명을 꺾을 어떤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이 덜 가는 것뿐이죠. 예. 많이 부족하지. 그렇구나. 네 실망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예측하기 전에 했어야지. 그때 시간이 뭐 이런 것까지 윤타짜. 얘기할 시간은 아니었죠. 이 두 사람 단일화 될 것 같아요. 저는 박용진, 강훈식.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두 사람이 뭐 정치의 욕심 이걸 떠나가지고 관심이 높아지면은 압박도 높아지는데 열기가 별로 안 오르면은 물론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두 사람이 잘하면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말도 성립하지만은 전반적인 관심도가 높지 않으면은 압박이 약하고 압박이 약하면은 단일화가 안 된다. 우리 김타짜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재명 의원이 지금 네. 저 당원들한테 뭐 본인은 당원의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의원들 욕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뭐 순위 매기자 이 그러니까 얘기했던데. 그런 게 아.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개구리가 올챙이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본인이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경쟁을 할 때 이것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그걸 비판했잖아요. 2010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또 양념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런 팬덤 정치의 뭐 효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내로란불이죠 이게. 예?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나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으니까 더 해라. 이거는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왜 말을 오해하시고 침소붕대를 하십니까? 왜요? 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국민이 알아듣게 처음부터 하셔야지 툭 던져놓고 이거 왜 이해를 못해 그런 뜻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치인의 언어가 저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타짜 이거 그냥 이재명이 사실 보니까 약간 유튜버 방송 같은데도 좀 가벼운 자리에서 말한 거긴 한데 이게 그냥 실언 같은 거예요? 아니면 뭔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때부터 혹은 더 전부터 계속 이게 강성 지지층 당원의 이게 이제 화두였지 않습니까? 논쟁적이었어. 갑자기 이런 이야기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이재명 의원은 어쩔 수 없다. 이번 전당대회는 내가 이렇게 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이제 컷오프 경선에서도 보면은 조홍천 의원만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우상호 의원도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사실상 공인을 해준 거잖아요.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렇다라면은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더더욱 지금 뭐 장기적으로 좀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뭐 대표가 된 다음에 좀 고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고치겠다는 그 건가? 장타짜는 어떻게 봐요? 이거
욕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과연 이 욕설로 당을 바꾸고 혁신하고 개혁하고 당원들의 뜻과 여러 가지 판단이 당무에 관여가 된다,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참 당대표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언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가볍다라는 인상을 주는 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한 팬덤 정치에 의해서 당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분의 목표는 2027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겁고 묵직하고 신중하고 진중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국민들이 야 지도자답다 대통령 깜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한번 툭 치고 이 논란이 지금 일주일 사이에 한 3건 정도가 되잖아요. 무당의 나라 얘기도 있고 저소득 저학력 이런 얘기도 있고 본인의 생각의 저급함 가벼움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김타짜한테 지금 아까 윤타짜 얘기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렇게 흥행하지 못한다 이 진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8월 말에 한 달 동안 사실 전당대회 축제잖아요. 그렇죠. 흥행을 막 불러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민주당에?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죠. 반전의 가능성. 아 어대명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게 이재명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런 어떤 가능성 그런 게 있으면 관심을 확 끌겠죠. 그런데 에이 뻔하네 이러면 뭐 가는 사람만 투표하고 하는 사람만 투표하고 야당의 끝나지 않을까. 야당의 전당대회는 흥행이 안 됩니다. 그냥 뭐 기대할 걸 기대하세요. 그 가능성 그러면 박용진 강훈식 두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일단은 뭐 그 룰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누가 될지 모르게 그렇게 잘 만들어야죠. 룰? 뭐 저기가 경선 룰. 이재명 대표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박용진 강훈식 두 사람이 앞으로 뭐 건전한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 같지는 않은데 건전한 비주류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민주당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원팀 이 당이 쪼개져도 문제인데 너무 원팀이 돼가지고 지난 5년 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그런 막 그 강력한 지지는 아닌 거잖아요. 과거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비주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알겠습니다. 여덟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